이렇게 AI가 알아서 배경화면을 만들어줍니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황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와 색상을 알아서 조절해줍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6 초기 설정과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폴더블 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갤럭시 버즈 3 프로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이벤트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 기능이에요. 우선 이번에 AI 생성 배경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커버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새로 추가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AI 생성 배경 화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생성형과 날씨 및 시간 이렇게 있는데 먼저 생성형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배경 화면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광물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차가운 색감의 방연석 이렇게 나오죠. 이걸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I가 알아서 배경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옆으로 넘겨보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면 한 번 더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걸 또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 주시고요. 시계 스타일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준 다음에 완료 이걸 누르면 이렇게 AI가 만든 배경 화면을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설정에서 날씨 및 시간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커버 화면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이런 효과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내가 있는 지역의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따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재밌죠. 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 있죠. 바로 실시간 통역인데요. 이것도 처음에 설정을 잘 해줘야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정에서 갤럭시 AI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언어팩을 다운받아 줘야 되는데 저는 모든 언어를 다 받아놔서 이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나라를 갔을 때 그때 인터넷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다 다운받아 놓으면 인터넷 없이도 실시간 통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게 편하겠죠. 언어팩을 다 설치하고 나면 실시간 통역이 이제부터 가능한데요. 우선 빠른 설정창 이걸 열어주세요. 그러면 통역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통역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세 가지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가장 왼쪽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 상단의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상대방과 내가 마주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버 화면 모양 이 아이콘을 누르면 상대방은 커버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내부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리커 폴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역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눌러서 말하기 이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켜면 대화를 할 때마다 눌러서 마이크를 켜야 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이게 켜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필요한 말을 통역할 때도 있고 오역도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화를 좀 여러 마디 주고 받을 때는 이걸 켜두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통역 기능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 기기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데이터가 없어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Z 플립 6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커버 화면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커버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새로 추가하기 이게 있는데 요걸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버 화면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 건데 시계를 누르면 다양한 시계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폰트도 바꿀 수가 있고 컬러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바로가기 이것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간편하게 다른 앱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면은 플러스 배터리라고 나와 있죠. 이걸 누르면 배터리 아이콘 표시 이 옵션이 나오는데 이걸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터리 잔량이 화면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위젯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커버 화면으로 가면 위젯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위젯들이 나오는데 필요한 위젯들을 여러분들이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활성화시킨 위젯이
위젯이 추가된 게 보이죠? 그리고 커버 화면의 기본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위젯 간의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면 전체 위젯이 한 번에 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젯으로 빠르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위젯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도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죠? 이거를 커버 화면에도 그대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커버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기능 사용 이게 보이는데 이걸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부터는 커버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위젯을 사용하다가 홈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화면으로 바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뭐 뒤로 가기 버튼도 이것도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뭐 불편하신 분들은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끄진 않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Z 플립 6의 배터리가 조금 더 용량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4000mAh의 배터리가 Z 플립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보다 한 300mAh 정도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용시간이 좀 개선이 되었는데 이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건 늘어난 거고 여러분들이 Z 플립의 배터리를 좀 오래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미리미리 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배터리 보호 항목 이게 있죠? 이걸 우선 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최적화, 최대. 여기서 저는 최적화 이걸 추천드려요. 이건 여러분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수면 중에는 80%까지 충전시켜주고 기상할 때쯤에 맞춰서 완충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요. 평소에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이러신 분들은 이 기능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색상 최적화 기능도 사용하면 좋은데요. 우선 화면의 빈 공간을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점 3개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색상 최적화 이걸 한번 켜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황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와 색상을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편안하게 보기 이게 있는데 이건 너무 노란기가 돌아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색상 최적화 이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좀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좀 더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이번 Z 플립 6 AOD 기능도 있는데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설정된 걸 보면은 커버 화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 잠깐 동안 흐릿하게 시계와 배경 화면이 함께 표시가 되고요. 내부 잠금 화면 같은 경우는 시계와 날짜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AOD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항상 나오게 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Always on Display 이게 보이죠? 만약 이게 꺼져 있다면 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표시할 시간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가지가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동 이걸 선택해 주세요. 자동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를 좀 가만히 보면은 가방이나 주머니, 어두운 방 등 어두운 곳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표시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가방 같은 데 넣어둘 때를 빼고는 대부분 항상 표시가 됩니다. 대신 커버 화면에서는 배경 화면은 나오진 않는데 평소에 이제 시간 같은 걸 확인할 때 훨씬 더 이게 간편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빅스비가 실행이 되죠. 이거를 좀 바꿔줄 건데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보면은 측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 누르기와 길게 누르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빅스비가 불편하신 분들은 길게 누르기에서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빅스비 대신 전원 끄기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누르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앱으로 열기 이걸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나오죠. 아무래도 이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설정해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카오톡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정해 놓으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카톡이나 뭐 메일 이런 걸 선택해서 사용하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커버 화면에서 바로 앱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에서 실험실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 이게 보이죠? 이걸 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지원되는 앱들이 나와 있는데 뭐 넷플릭스나 메시지, 카카오톡, 워치앱, 유튜브 이런 게 보이죠? 아직 기본적인 설정으로는 이 정도 앱들만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기본 기능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다양한 앱을 커버 화면에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커버 화면에서 거의 모든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굿락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갤럭시 사용하는 분들 중에 굿락, 거의 뭐 갓락이라고 불리고 있죠. 갤럭시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 커버 화면에서 게임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자, 우선 굿락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굿락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멀티스타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I love 갤럭시 폴더블 이게 바로 보이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런처 위젯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치한 모든 앱이 여기에 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걸 골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앱 선택이 끝났으면은 런처 위젯 사용 요거를 또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위젯 화면이 상단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커버 화면을 좀 보면은 방금 내가 설정한 것처럼 첫 번째 런처 위젯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앱들이 들어간 게 보이죠? 여기서 인스타도 바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뭐 팀앱도 되고 진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최적화가 제법 잘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 플립의 기능 중에 진짜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G 플립에는 플렉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앱을 실행시키고 나서 일정 각도 이상 접게 되면은 상단에는 앱이 표시가 되고 하단에는 컨트롤러가 나오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사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만약에 사용 안함 이렇게 되어 있다면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접으면 패널 자동 표시 이게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앱들을 골라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티빙, 인스타그램 같은 앱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한번 켜보면 상단에는 이렇게 피드가 뜨게 되고요. 하단에는 터치패드와 화면 스크롤러가 뜨게 됩니다. 이 스크롤러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화면을 넘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선택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상단에는 유튜브 앱이 그리고 하단에는 제목과 컨트롤러 창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단에 터치패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재생바를 잡고 이동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 플립에는 멀티 윈도우 기능도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멀티 윈도우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저는 팝업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첫 번째 분할 화면으로 변경 이것만 켜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쓸어 올리면 분할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이게 있는데 이거를 켜게 되면은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켰을 때와 안 켰을 때 차이가 보이죠? 사실 플립이 화면이 뭐 엄청 큰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멀티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 약간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좀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사용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확실히 이런 기능은 G 플립만의 매력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간혹 가다가 멀티 윈도우가 지원이 안 되는 앱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이 멀티 윈도우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실험실에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깔려있는 모든 앱들을 멀티 윈도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 플립 6의 초기 설정과 다양한 사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G 플립 6 주변에 쓰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또 괜찮겠죠. 저희가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